근데 무엇보다 최대 난관은 결국은 이제 28일 통과될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 부분이 대통령 생각하고 일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우선 여론조사상 보면 이거는 뭐 특히 현실적으로 보면 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장관의 접근법이 좀 맞다라고 봐요. 뭐냐면은 적어도 내용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면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20일의 준비 기간과 70일의 수사 기간. 다시 말하면 선거 전 내내 4월 10일 선거 때까지 내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다는 대목. 또 중간중간 아무 때나 공소 외 사실로도 특검보나 특검이 이 브리핑을 하는 상황. 또한 4명의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120명 가까운 인력이 동원돼서 파재기는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되면 이게 선거용이다라는 거고 너무나 많은 독소 조항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선거에 활용하기 좋게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대통령이 야당이 그냥 무시하고 단독 통과시킨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명분도 더 생기는 거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약해져요. 결정적으로는 다시 한번 거부권 이후에 국회로 넘어왔을 때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 여기에 감히 찬성표 던지기는 어려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법안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한동훈 전 장관이 저는 접근을 잘하고 있다.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거는 모든 법 앞에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통과되면 김건희 여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깔고 있는 거죠. 네, 홍금주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이 그 용산에 맞서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휘두른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 아니고 네. 9회 말 원포인트 릴리프 아닐까 한동훈의 입장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좀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1년 반 이상 집권을 맡겨놨는데 본인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과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한동훈이었구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리즈하고 2020년에 윤석열 한동훈 시리즈가 뭐가 다르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그런 모습들은 이게 집권 여당의 의원들의 모습이 맞는지 어쨌든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이렇게 쉽게 비대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동훈이라는 검찰 출신에게 이렇게 자리를 줄 수 있는 건지 사실은 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실행해 줄 수 있는 본인의 아바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였고 그래서 한동훈이 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쉽게 어떤 당내의 그런 구체적인 뭐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국민의힘의 입장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네, 지난 이제 강서 보선 때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하고 좀 연동되는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여기에다가 검찰 독재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당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프레임이 참 답답합니다. 자, 아까 전두환 노태우까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과한 비유예요. 제가 뭐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노무현, 문재인 그분들은 뭐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경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전두환 노태우는 과하다. 아마 군부 독재, 쿠데타 이걸 연상시키는 말씀 같은데 다시 한번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검찰 프레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자, 대통령이 검사이기 때문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검사가 되니까 검사 출신이 되니까 또 문제가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 출신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잖아요. 왜 출신을 갖고 자꾸 그러세요? 이해가 안 가요. 검사 출신다운 뭔가 검사 특유의 어떤 정치를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당 수뇌부에 있거나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검사, 검찰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독재라는 말까지 쓰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 반론하시겠어요? 뭡니까 도대체? 아니 너무 지나친 아니, 우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하는데. 지나친 플레임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전두환 그 이후에 전두환의 입장에서 본인을 지켜줄 사람으로 노태우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지금이 검찰 독재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야권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검찰 독재 시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한동훈이라는 자기가 특수부 부장 시절에 자기 밑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 지금은 법무부 장관을 선택한 과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저라면 제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적어도 야당의 파트너로서의 이 총선을 이끌어갈 사람은 당연히 자기 밑에 있던 검찰 출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보완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얘기죠. 저희 당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저는 지금 그 검사라고 선택에 얘기를 대해서- 하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대통령이 말씀드리지 검사라고 왜 비난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로 근무를 했던 노무현, 문재인 그 두 분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썼잖아요. 그럼 뭐 변호사 프레임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 비난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왜 변호사는 되고 검사는 안 돼요? 자, 검찰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권력이 어떻게 뭐가 있어요? 변호사 공무원인데. 출신이 나오는 거하고 그게 뭘 어떻게 독재를 같은 했다는 비유가 거예요, 됩니까? 검찰이. 독재를 했다는 얘기가 검사가 예를 들어 기소 독점 오케이. 검찰이 마음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마음대로 형을 집행을 해요? 아니잖아요. 뭐를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독재라는 개념이 뭡니까? 혼자 한다는 거잖아요. 뭘 혼자 했어요, 검찰이. 검찰의 힘은 예. 기소 독점에도 있지만 예. 수사 대상을 선택하고 수사 범위를 결정하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법원이 그리고 판단하잖아요. 그 결정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의 여야 간의 싸움 대결 구도에서 검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하게 행사된 측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아니,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근데 왜 그런 부분에 통제되잖아요. 대해서 문제 삼는 법원에서 거를 통제하죠. 얘기하십니까? 판사하셨잖아요. 통제 안 하셨어요?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했습니까? 판사하셨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법원은 중립적인 정제된 집단 아닙니까? 훌륭한 결국 일을 최종적으로 하셨네, 그러면.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지만 그 과정을 이끄는 거는 그러니까 상해 반찬을 올리는 사람들이 검찰이에요.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검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검찰권 행세가 너무 비대하다, 너무 지나치다고 계속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 없이 결국은 총선을 진두지휘할 비대위원장으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검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손 의원님 말씀 들으면 이제 한동훈을 왜 비대위원장을 안 쳤냐고 이제 계속 그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니 한동훈 장관이 오면 뭐 박지원 원장은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장 변호사 그런 반론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뭐 야구에 또 비유를 하셨어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니까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된다. 저도 야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야구 팬들이 들으시면 적절한 비유 아닙니다. 일단 진짜 야구면요. 한동훈 장관이 타석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야구에서 정말 중요한 게임에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인데 한 번도 타석에서 제대로 바다가 아니죠. 배트를 휘둘러 보지 못한 분을 이 중요한 시점에 타석에 내보낸다? 그런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타석에 들어가실 일이 정상적인 야구라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이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이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대부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판을 하느냐?
당연히 여권의 수장이고 여권의 이제 당대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또 국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여야의 양 날개잖아요.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는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지적해서 그런 길로 가지 않아 주시기를 좀 바라는 거죠. 특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지금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시지만 결국 용산에 직할 체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야당의 입장으로 잘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비대위원장 가면서 대통령이 당을 더 장악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가 하면 39살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을 했잖아요. 대통령에. 그런데 사회당 공화당을 양대 거대 정당을 쓰러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하기 나름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하기 나름이죠. 예. 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런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제 한나땡. 그런데 지난번에 윤나땡 했다가도 당했잖아요. 선거에서 졌는데 한나땡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프레임은 조심해서 쓰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야. 한동훈을 내세운 이유는 특검을 벗어나기 위한 거야. 일회용이야. 네. 이런 분석은 제가 보기에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 네. 둘 사이를 윤석열 한동훈 관계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이것은 단순한 상하 관계, 상명 하복 관계, 보스와 흔히 하는 말로 부하 관계 아니라고 봐요. 파트너적인 요소가 있다니까요. 실제 수사는 한동훈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난 맹종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윤석열 검사가 지청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다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이 총장이 실력을 인정하는 매단되는 후배 중에 한 명이 한동훈인 거고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회식하자는 회사 부장.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은 똘똘한 대리. 회식 안 갈래요. 나 할 일 있어요. 그럼 가. 마음은 안 들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는 봐요. 그러면 지금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전부 다 변하지 않으면 못 산다. 선거에 진다는 걸 명백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만 듣는다.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도 나 전화 안 해요. 뭐 결정하기 전에. 왜 상의합니까? 내 할 일 하는 게 오히려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야당에서도 잘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9회 말 투아웃에 눈 감고 휘두르다 삼진 아웃당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용산 대리인 되면 폭망합니다. 그렇지, 그요. 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전과 사범 당대표 대 검사 법무장관 비대위원장 이 구도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대권 후보 한동훈 응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가 중도층 표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컨벤션 효과로 반짝할 수는 있지만요. 손 의원님, 네. 어떻게 봐요,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번 총선에 여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저희 입장에서 전략상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선거가 더 이상 국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가 사회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총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레임 자체가 결국은 그런 역할을 이번 총선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총선의 후보로, 공직 후보로 나와서 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저는 윤희석 대변인 뭐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뭐 이해하고, 또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이 그 실제 국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개인적인 역량을 떠나서 이렇게 자기가 특수부에서 자기 보안제로 사용해 같이 일해왔던 사람을, 자기의 신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고 그 좀 스케일이 큰 한동훈 특수부장을 보완해주는 술 안 마시는 한동훈 검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동훈 검사를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서 결국은 어떻게 이 총선을 치를 것인지, 마크롱처럼 젊은 주자가 나타나서 우리 정치를 좀 새롭게 바꿀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그 제가 전두환 노태우로 자꾸 말씀드려서 좀 싫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시리즈 형태로 검찰 독재의 이런 시리즈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은 말은 그렇게 해도 한동훈이 나와서 절대로 땡큐는 아닐 것 같다. 윤희석 대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정치문법으로 보니까 자꾸 윤석열과 한동훈을 연결시키고 투쟁의 대상, 뭐 독재 이런 단어를 계속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세요. 한동훈 장관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새로운 어떤 상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거의 전 최초라고 봅니다. 우리의 기존 제도권 시스템 하에서 자기 실력으로 업적, 성과로만 쭉 여기까지 온 사람이 대권 후보 또는 당대표급으로 지금 차출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그 좀 있다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픽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한동훈 장관 잘 보시면.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한동훈 장관 저렇게 보고 되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문법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했죠. 앙마르슈. 왜 그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기존 여당 야당 다 부수고 그렇게 집권 세력이 됐을까요? 전혀 새로운 판을 깔아버린 거예요. 아까 야구 얘기하셨죠? 한동훈 장관은 다른 데서 다른 리그에서 야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진짜 보고 싶어했던 야구를 다른 데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이 리그에 온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기존처럼 진보, 중도, 보수 나눠놓고 야 윤석열 아바타인데 어떻게 진보 중도층에서 이렇게 오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솔직히 민주당도 보수 정당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게 이념 때문에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를 원래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편이 나뉘어 있는 것뿐이지 이념이 뭐가 그렇게 달라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인기의 원인과 그런 어떤 매력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지 윤석열 아바타다고 한낱 땡 하면은 저희가 땡큐예요. 그런데 그 대중적 인기 뭐 지금까지 있었던 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인기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 앞에 킬러 문항들이 올 거예요. 당장 12월 28일에 킬러 문항 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라고 대답하실지 저 정말 궁금해요. 물론 지금까지 뭐 민주당의 선전 송돈법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께서 그거 납득하실까요? 만약에 바뀌어서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법이었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나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한동훈 장관이 전 장관이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국민들은 그런 잣대로 보십니다. 그럼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걸어오면서 쌓아왔던 뭐 커리어라든지 본인의 업적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험대에 올라설 길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진짜 정치권에 오셔서 당장 12월 28일 킬러 문항 하나 맞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킬러 문항들이 계속 올 텐데 그때마다 한동훈 장관 시험대에 설 겁니다. 네, 한동훈 장관 체제 평가는 여기까지 듣고요.